네, 안녕하세요. 송도 트레이더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일주일 좀 넘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큰 사이클에 대한 흐름을 좀 이제 감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이제 급하게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좋지는 않은데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올릴 수야 있겠죠. 지금까지 반등이 나온 것도 사실 개미들이 올린 게 아니고 그냥 거래소에서 선물 물량 청산시키면서 올렸기 때문에 100% 예측이라는 건 없는데, 지금 어쨌든 흘러가는 방향이 이랬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흘러왔다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만약에 사이클을 끝낸다면 어떤 식으로 끝내게 될지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1월부터 2월, 이제 곧 2월 말이 되죠. 1월부터 2월 말까지 진행되었던 장은 소형 사이클 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적인 3차적인 상승 사이클이 이어서 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어서 갈 수도 있고, 그건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진짜 단순히 세력들 마음입니다. 왜냐면 그 CPI 같은 경우에도 엊그제 한 10일 전이죠. CPI 발표 상회치를 기록을 했어요. 예상치보다 상회치를 기록했는데 CPI 오히려 나스닥이랑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 그냥 교과서적인 논리로만 따지면 소비자 물가가 좀 이제 예측치보다 높게 나오면 시장이 하락을 하고, 예측치보다 그냥 더 적게 나오면 시장이 반등을 하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는 거고, 이런 상황들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등하고 이런 사이클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진짜 10년 뭐 20년에 한 번 주기, 이런 경제 위기급 그런 사이클에 한 번씩 나오는 그런 건데, 어쨌든 예상치보다 반대가 나왔는데도 예상치보다 상회치 더 높게 나왔으면 이거 금리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봐가지고 가격들이 떨어졌었는데 오히려 올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또 다양하죠. 뭐 금리를 이제 더 올려봐야지 0.75%가 최대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어도 금리 더 이상 올려봐야 뭐 그렇게 더 많이 안 올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월가 마음대로죠. 월가 마음대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되게 자만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게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측하기가 되게 괜찮은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씀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사이클이다라는 겁니다. 소형 상승 사이클이라는 거고, 그 소형 상승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제자리로 갈 확률이 높다. 확률로 말씀드리기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사이클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영상을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월 초부터 시작을 하자면 샌드박스, 솔라나, 앱토스가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라나 코인이 먼저 선행해서 많이 오르고, 앱토스가 거의 신생 코인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에는 이오스라면 2023년에는 앱토스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2018년은 하락장이죠. 2023년도 하락장이죠. 2017년부터 하락장이 시작이 됐었고, 2023년은 2022년부터 하락장이 됐었는데, 이 사이클 주기로 보자면 이 이오스가 한 5월달부터 상승을 했어요. 이오스 5월부터. 그리고 앱토스는 1월부터 상승을 했는데, 하락장 시작이 2018년 1월부터라고 한다면 4개월 만에
그리고 에토스는 2022년 1월부터 하락장 시작 이후 1년 만에 이 주기를 보자면 사실 이것도 뭐 100%는 아니에요. 100%는 아닌데 3배 주기율이 3배 가량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4개월 그리고 1년 그리고 1년 이렇게 3배. 근데 그 상승장의 가격을 또 대입을 해보면 또 그만큼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2018년 고점 비트코인 차트를 직접 한번 보시면 고점이 2만 달러 정도가 되죠. 2만 달러 정도가 되고 6만 6천 달러 정도가 되는 건데 2만 달러 6만 6천 달러 이것도 거진 뭐 3.3배 이 정도 정확하게 따지면 그 정도 3.3배 정도가 되는데 거의 주기로 따지면 이 주기도 정확하게 3배는 아닐 텐데 거의 고점 대비 사이클이 조금 주기와 비슷하게 가격도 그만큼 좀 후행성으로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이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됐었죠. 제가 의식의 흐름대로 하다 보니까 일단 솔라나랑 에토스가 주도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토스가 2차적인 상승을 했으려면 이 구간대 물량을 주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대. 그러니까 포지션을 이렇게 하면서 숏 물량을 압박을 넣으면서 롱 포지션을 청산을 시키면서 이제 2차적인 3차 피날레를 갔어야만 됐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물량을 내주면서 이렇게 떨궜다? 이거는 그냥 설거지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왔는데 이것 또한 이전 고점을 잠깐 뚫고서 내려온 건 숏 물량 청산입니다. 숏 커버링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어떠한 누구도 그 매수 볼륨 없이 그냥 마켓메이커가 매수봇을 끄는 순간 이런 식으로 제자리를 오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에토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솔라나도 마찬가지예요. 솔라나도 1월달에 상승을 주도했던 코인이죠. 비탈릭 부테린이 먼저 주도적으로 솔라나는 이 구간대 말을 한 것 같아요. 솔라나는 진짜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고 개발진들도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10달러에서 30달러 근처까지 아주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죠. 최근에 그 CPI가 상위치를 기록을 하고 오히려 시장에 올랐을 때 저는 숏 커버링으로 보고 있는데 솔라나가 그냥 그대로 오른 건 아니고 후행성으로 뒤따라서 올랐어요. 이전 고점까지 말이죠. 정확히 이전 고점 잠깐 터트리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일단은 대형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1월 달부터 상승을 주도해왔던 메이저 코인들이죠. 솔라나와 에토스. 그리고 나서 어떤 것들이 올랐냐면 일단 바이낸스 기준일 겁니다. 그 바이낸스에서 주도적으로 이런 소형 사이클 때 많이들 올리는데 싱귤레이터 이 코인도 있고 이거는 거의 AI 메타죠. 0.05달러에서 0.65달러까지 이전부터 12월부터 조금씩 올렸어요. 저도 이거는 먹지는 못했는데 구간별로 단타를 치다가 좀 이제 펌핑이 시작될 때 먹었던 케이스인데 이 AGIX 이 코인도 있고 펫코인, pet.ai 이건 그냥 이름 자체가 AI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 또한 바이낸스 선물 상장이 되고 나서 후행성으로 많이 올랐는데 그리고 AI 메타 중에서도 오른 것도 있고 뭐 GRT 코인도 많이 올랐죠. GRT도 사실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코인인데 이것도 숏 커버링 진짜 이 구간대 몇백억치 청산 물량 나왔거든요. 이 구간대 이렇게 많이 올리고 마치 10월달에 도지코인을 보는 거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굉장히 무섭게 올리더라고요. 진짜 숏 청산 이때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가격을 올리는 데는 숏 청산을 위한 펌핑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AI 코인 이거 두 개 말고도 굉장히 많죠. 이거 두 개 말고도 뭐 NFT도 중간에 있어요. NFT
NFT도 보시면 NFT도 굉장히 많은데 기억나는 NFT가 일단은 매직코인. 이건 다오 계열 코인인데 매직코인, 이 매직코인이 일단은 0.5달러에서 저점 대비 이것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르고 나서 가격들이 오르고 나서 바이비트랑 해가지고 신규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신규 선물 상장을 하고 매직 코인도 있고 또 이제 렌더 코인인가? 이 렌더 코인인가? 렌더 코인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0.4달러에서 0.25달러 부근까지 2달러 부근까지. 대표적으로 NFT 계열 하면은 굉장히 많죠. 뭐 엔진 코인도 있고 뭐 칠리즈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이 신생 코인들입니다. 신생 코인이면서 좀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코인들. 그 하위 코인들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대표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했던 코인들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ZK 메타가 있는데 더스크 코인, ZK라고 하면은 영지식 증명 방식이죠. 그냥 블록체인 기술의 이름인데 그 기술이 적용되었던 코인들이 주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더스크 코인도 이때를 시작으로 피날레를 이렇게 맞이했고, 그리고 미나 코인도 있고, 미나 코인 0.7에서 1.2달러. 그리고 IMX 코인도 있습니다. 이건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데 이거는 좀 엄청 더디게 진짜 좀 더럽게 올랐어요. 진짜 더럽다는 표현을 쓰자면 진짜 맞는 건데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저점에서 존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좀 먹기가 되게 힘들었던. 그리고 이거 세 개랑 또 셀로 같은 것도 있고 셀로 같은 경우에도 있고 셀로도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업비트에 상장이 되어서 그런지 굉장히 뭐 엄청 더디게 많이 올랐습니다. ZK 정도는 이 정도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중국 메타가 있죠. 이제 홍콩에서 이제 좀 수용을 하고 중국이나 중국 좀 이제 코인 쪽 이제 수용을 한다. 중국이랑 좀 이제 우호적인 좀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국 코인 메타를 많이 올렸던 것 같은데, 코인을 하신 분들은 뭐 네오나 이런 것들은 아실 테고, 그 네오를 좀 많이 올렸죠. 네오 코인이 BUSD가 그냥 OKEX로 보자면 일단은 8달러에서 15달러. 네오도 많이 올리고 퀀텀도 많이 올렸습니다. 거의 두 코인이 중국 코인 하면은 대장주라고 하면 대장주죠. 그리고 이오스트 같은 경우에도 올리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올리진 않았어요. 펌핑 주기로 보면 양봉이 굉장히 긴데 그대로 다 떨어지죠. 이 정도로 좀 이제 메타들을 겪어보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굉장히 빠릅니다. 순환 펌핑이라고 하죠. 순환 펌핑. 굉장히 빠르게 순환 펌핑이 되고 그리고 제자리로 옵니다. 빠르게 올리고 그대로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물론 2차적인 3차적인 상승 사이클을 위한 1차 상승 사이클 그리고 조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이 되는 건 소형 사이클이다. 이게 어쨌든 그 온체인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온체인 데이터도 보면은 고래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매집을 했어요. 매집을 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5,0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구간 때 더 추가적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추가적으로 많이 늘고, 그리고 2월 10일 이후에는 기관들이라고 추정이 되는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암호화폐 펀드나 이런 데 유입이 돼가지고 기관들이 다시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좀 대외적인 아니면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자면 오히려 큰 손들이 들어온 상황이에요. 지금 큰 손들이 들어온 상황인데 무조건 그렇다고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떠한 고래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1,500억을 바이낸스의 USDT로 옮겼다. 이런 그 고래 지갑 알림
봇을 설정을 해 놓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알림을 받잖아요. 알림을 받으시면 이 1,500억이 바이낸스 지갑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이걸 무조건 산다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물 시장이 없을 때는 지갑에서 많은 돈이 거래소로 유입되면 매수하는 것밖에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메이저 코인이 지갑으로 그 거래소로 유입되면 매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19년. 더 넓게 보자면 2016년이죠. 물론 그 비트맥스나 이런 좀 선물 거래소들이 한두 개 정도 있긴 했는데 코인원도 옛날에 선물 거래가 되긴 했죠. 근데 지금 이후에 2023년 지금은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자면 비트코인이 거래소로 들어온다고 무조건 매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이 그리고 또 거래소로 들어온다고 무조건 매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물이 생겼잖아요. 선물이 생겨서 USDT를 공매도를 할 수도 있고 공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담보대출을 받아서 USDT, BUSD로 공매수를 할 수도 있고 공매도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보는 온체인 데이터들은 진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여기서 더하자면 이 주고받는 물량들을 자전거래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은 세력 뭐 수수료 얼마 안 들어요. 뭐 1,000억씩 옮긴다고 해도 수수료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 가진 돈에 비하면 진짜 껌값이에요. 그래서 페이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알림만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 온체인 데이터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 지갑에 10만 개 이상, 5만 개 이상, 뭐 1만 개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 홀더는 2013년, 2015년에 매집한 지갑이에요. 한 개당 비트코인 한 개당 20만 원 이하일 때. 그래서 지금 가격 변동이 뭐 2만 달러가 가든 5만 달러가 가든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 주 포지션들은 비트코인이 5억, 10억 이상 가는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계속 홀드를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중간중간에 옮길 수도 있긴 하겠는데 오히려 옮긴 다음에 시장에서 되게 안 좋게 보죠. 그러니까 2015년부터 지갑 이동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갑 이동을 한다? 그 전까지 계속 홀드해서 존버를 했었는데 지갑을 지금 이동을 해? 그러면 매도할 수 있는 리스크가 생겨가지고 그때마다 그런 것들은 온체인 데이터가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들이 뭐 1,000억, 2,000억씩 지갑이 이동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2013년에서 2015년에 그 이후에 이동이 전혀 없었다가 갑자기 바이낸스나 OKX 이런 거래소로 유입이 된다면 뭔가 좀 이상 징후라고 한다면 이상 징후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 전까지는 이동이 없었다가.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들은 그냥 활발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별로 의미가 없다. 근데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일단 기관들의 유입인데 기관들 유입이 꼭 그 현물 유입만 되는 게 아니죠. 아직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된 게 아니라서 선물 ETF도 있고 일단 기관들이 유입이 돼서 USDC나 장외 거래나 뭐 이런 것들로 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데 꼭 롱 포지션을 가져갈 거라는 확신은 없다. 이 사람들은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변수가 뭐죠? 스테이블 코인, 테더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달러 가격이 오르잖아요. 지금 나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자국민이 됐다 한국에서도 뭐 테더나 달러를 통해서 해외 거래소에 무조건 보내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금액대가 만약에 1,000만 원 이하면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솔직히 1,000만 원이면
뭐 1, 2% 오르고 내리더라도 10만 원,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억 단위가 넘어가면은 100만 원, 200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무조건 바이낸스에다가 테더로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세력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달러가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유입되는 USDT 테더나 USDC 서클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이 결코 롱 포지션을 위해서 유입이 된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시장의 변수인 거죠. 달러 가격이 그냥 뭐 박스권으로 그냥 별 변동이 없이 유입이 됐다면 조금 더 희망적인 포지션으로 롱 포지션을 롱을 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달러 가격이 오르니까 그냥 달러 가격이 오르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해외 거래소로 그냥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포지션들은 기관들이 정하는 거죠. 기관들이 어쨌든 테더는 가지고 있으니까 테더를 통해서 USDT 마켓을 통해서 공매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테더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공매도 수익이 난다면 테더 수익이 나는 건데, 테더 가격은 오르니까, 달러 가격은 오르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나쁠 거는 없다는 거죠. 나쁠 거는. 근데 진짜 지금까지 좀 빠르게 메타버스, 뭐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AI 메타, NFT 메타, ZK 메타, 중국 메타까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일단 여기서 뭐 소형 사이클이 막 올라갔던 애들도 있어요. 잡코인들도 보면은 뭐 벨 프로토콜도 있고, 그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이 올랐죠. 시가총액이 낮은 애들이 올랐는데 벨코인도 있고 리나코인도 있고,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들, 뭐 LIT 코인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올랐어요. 이게 이런 잡코인은 저도 처음 봅니다. 진짜 TRB 코인을 뭐 전부터 매매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런 잡코인은 저도 처음 겪는 코인인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메타들이 빠르게 볼륨을 옮겨가고 있긴 한데, 설거지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와닿고 있습니다. 설거지 느낌이. 지금 일단은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락업 해제가 됐어요.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팀에서 물량을 매도를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는 거니까 가격을 더 올려서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게 참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도 금리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부동산 가격 유동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 플러스 안 좋은 상황 플러스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상황이 없어지니까 이게 호재다. 이게 호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그냥 안 좋은 상황이 사라진 거일 뿐이지 그 방향을 정하는 건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예를 들어서 0.5% 할지 0.75% 할지, 이건 어쨌든 0.25%보다도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0.75%로 굳혀진 상황인데 연준 파월 의장이 조금 더 호의적이다, 이건 좀 빅스텝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0.5%를 올렸어요. 근데 시장이 되게 좋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좋게 반응을 하는데 제자리로 금방 작년부터 보면은 금방 왔습니다. 이 샌드박스를 기준으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사우디아라비아 호재 띄워가지고 이렇게 설거지를 했는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한 번 더 쇼커버링, 이때도 쇼 물량 청산이 많이들 나타났습니다. 이 볼륨을 보시면 알 텐데, 쇼커버링으로 청산 물량 많이 나타내고 다시 조금 제자리로 나타나고 있긴 해요. 근데 여기서 살펴볼 게 뭐냐면 이 저점 매수 구간을 한 달 정도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이클을 좀 길게 간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밑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구간 때 못한 사람들 지금 신규로 이거 진입하는 거 되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되게. 그래서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최대한 오랫동안 롱텀을 좀 유지를 하고 난 뒤에 그대로 2차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근데 세력들은 저점에서 할 기회를 안 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올릴 때도 보면 하락 구간 텀이 일주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탈 틈도 없이 그대로 올렸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이런 프랙탈이라고 하죠. 과거 사례나 이런 패턴들로 보자면 무조건 패턴들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좀 개미들을 힘들게 하고 올렸던 사례가 언제냐면 이 구간이 있어요. 이때 소형 사이클이죠. 이때 이 거의 한 달 동안 작은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 가격들을 이렇게 2차적인, 3차적인 상승 사이클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건 진짜 온전히 세력들 마음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좀 박스권을 좀 유지를 하면서 2차, 3차까지 한다면 55,000달러예요. 2차, 3차라면.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맙시다. 어쨌든 이 구간이라면 충분히 작년에 손실을 보셨던 분들도 다 복구가 될 겁니다. 2차적으로 이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말이죠.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 기존의 패턴과 똑같이 갈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변수라고 한다면 달러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가격이 오르고, 사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시장이랑 달러 시장이랑 무조건 디커플링, 무조건 커플링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보통은 디커플링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과 달러 가격이 디커플링 되는 상황. 달러 가격은 상승합니다. 상승하면서 금리가 인상. 그러면 달러 이자 많이 받죠. 그러면 자산시장 현금화해서 달러 편승합니다. 그래서 자산시장 1순위로 빠지는 게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뭐 이미 많이 빠졌어가지고 제외를 하고, 유동성 자산으로 좀 이제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을 보면 코인 시장이 제일 먼저 빠집니다. 제일 먼저 빠지고 주식 시장에서 뒤따라서 빠지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렇기는 해요. 지금 상황이. 금리가 어쨌든 한국에서는 금리를 좀 왜 안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뒷감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저희도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달러 그 금리는 올라가는데 거기에 달러 가격까지 상승을 합니다. 이만한 좀 혜택이 없겠죠. 금리도 많이 받고 달러 가격 차익분까지 맨징이나 해칭 같은 경우도 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투자자들이라면 좀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만 달러 이하가 거의 한 90%라고 보는데, 세력들이 굴리는 돈들은 일단 1조 이상, 뭐 몇천억 단위가 되니까 한 몇 프로만 돼도 충분히 많은 양이죠. 실제로 헤지펀드들 있잖아요. 헤지펀드 수천억 이상 굴리는 헤지펀드들 1년 수익률 20%만 넘어도 진짜 엄청난 겁니다. 그만큼 굴리는 자산들이 많다 보니까 20%만 넘겨도 엄청난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의 금리가 굉장히 한 5, 6%대가 5%대가 좀 되나요, 이제? 5.25%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가 넘는데, 이 정도 그냥 공짜로 그냥 이자 받는 수준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자만 받아도 좋은데 달러 가격까지 올라간다? 더 좋은 거죠. 배로 더 좋은 거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시장 상황이 이런 거고, 긍정적으로 보자면 뭐 진짜 이건 좀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달러 가격까지 상승하는데 그 달러 가격 상승분까지 더 먹으려고 비트코인을 그걸 롱을 쳐가지고 또 올릴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2차적인 상승 사이클인데, 이걸 미리 예측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한 구간입니다. 가더라도 3월 말까지는 박스권이 한 달 정도 더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박스권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일단 소형 사이클이에요. 소형 사이클. 박스권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소형 사이클이다. 곧 제자리로 한다. 그런데 박스권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2차, 3차 상승 사이클을 위한 조정이다.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면 차라리 2차, 3차 상승 사이클이면 좋겠어요. 물론 내려갔을 때 숏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쨌든 지금 같은 볼륨이나 이런 상승 하락이면 굉장히 좀 2차, 3차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굉장히 좀 메리트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1번을 좀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열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죠. 일단 루나 사건 때 저희가 개인적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들을 지금 만약에 이번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개미들 현금 매수 존버들 저점 매수 기회 안 주고 가는 겁니다. 저점 매수 기회를 안 주고 그냥 간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세력들이 큰 그림으로 파산, 개인회생과 파산을 유도해서 크립토 시장을 멀리하게 하고 겁먹게 하고 겁을 주고 투자할 돈들을 얻게 한 뒤에 올릴 것이다. 이겁니다. 이번 시나리오로 갔을 때는 이 상황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충족이 된 건가 하는 의문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게 맞다면 이번대로 가는 거겠죠. 근데 한국 시장을 보시면 루나 사건 때 있잖아요. 루나 사건 때 이때 한국에서 어떤 걸 해주냐면 7월 달이죠. 7월 달 코인이나 주식으로 손실을 본 사람들을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빚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3억 정도를 빚을 졌다고 하면 코인이나 주식으로 잃었다는 것들을 이제 개인회생 법원에다가 제출을 하면 2억 1천만 원 정도 그냥 다 까줬습니다. 그리고 9천만 원 남은 거는 이제 분할 납부로 몇 개월을 24개월이 됐든 36개월이 됐든 그런 것들을 분할 납부로 해가지고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죠. 빚을 다 탕감해주고.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논란이 많았어요. 왜 자영업자가 됐든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이 논란이 많았는데, 아니 그렇게 됐으면 나도 투자하고 이랬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막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찌 됐든 개인 회생을 하더라도 제로가 된 거예요. 자산이 제로가 된 거잖아요. 물론 3억에서 마이너스 3억에서 2억 1천만 원을 까줬다고 해도 9천만 원의 빚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9천만 원의 빚이 남아있는데 이 상황에서 코인 시장을 다시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구간 때 만약에 올려버리면 결국에는 기회의 사다리가 없는 거죠. 물론 2억 1천만 원 정도 비탕감 해주긴 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너네 비탕감 해줄 테니까 코인 시장 올렸을 때 못 들어와,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그냥 비탕감도 안 되고 그냥 파산만 하다가 이렇게 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좀 1차 진압을 한 거죠. 명분도 하나 있었어요. 명분. 이 루나 테라 사건 때 거의 진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는데, 국내 투자자 비율만 해도 32만 명이니까 2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때 뉴스를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일가족 사망 사건. 루나 테라 사건을
그 나중에 포렌식을 해서 까보니까 그 루나 코인 투자 내역이 있었었다. 그러니까 루나 사건 때 돈을 다 잃고서 일가족이 자살을 한 거다. 이런 것들로 이제 법안이 좀 이제 법안은 아니고 개인회생 그쪽에서 이제 코인 주식으로 손실을 본 사람들은 그냥 다 웬만하면 다 그냥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줬어요. 받아주고 70% 80% 정도 탕감을 해주고 무언가 명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에서는 안 해줍니다.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카페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동향을 살피려고 보는데 지금 신청을 하면 아마 탕감을 잘 안 해줄 겁니다. 굉장히 더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막차라고 한다면 작년이 막차였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그냥 얼마에 사서 얼마에 손실이 났다 이것만 그냥 엑셀에다가 이런 것들만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도 그냥 다 받아줬어요. 그냥 어쨌든 버스가 지나간 거죠. 그리고 충분히 많이 신청을 했고 많이 탕감을 받았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세력들이 일단 이 구간 때 그 제가 말씀드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유도를 해서 크립토 시장을 멀리하게 하고 코인 시장으로 올렸을 때 투자할 돈이 없게 만든다. 이게 1차적인 그레이트 리셋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라면 2차적인 상승 사이클이 갈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세력들이 진짜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뭐냐면 진짜 이런 거는 저희가 크립토 시장을 경험하시면서 거의 없을 상황들이에요. 달러 가격도 상승하면서 그리고 코인도 상승하면서 진짜 따따블이죠. 그러니까 테더 가격도 올라가면서 코인 시장만 이례적으로 오르는 겁니다. 이례적으로 올라가지고 진짜 그 해외 거래소에서 가격을 그 수익을 낸 사람들은 돈도 더블로 벌고 따따블로 벌고 그리고 이제 달러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또 그거를 또 이제 테더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사가지고 업비트나 빗썸에 보냈을 때 현금화 했을 때 원화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달러 차익분까지 2배를 얻는 거죠. 이런 상황이 거의 흔치가 않아요. 근데 충분히 연출은 될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세력들 마음이니까. 일단은 근데 일본 상황을 무조건 배제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메타버스의 AI, NFT, ZK, 중국 메타가 좀 빠르게 순환 펌핑이 됐었는데 지금 소형 사이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제자리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내려간다 이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책임감이 없는 거고 이제 막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 됐을 때 이때 올라간다 이렇게 확신해서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애매한 구간이에요. 애매한 구간인데 여기서 소형 사이클을 끝내가지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올라간다 그 자리가 아니고 이거는 충분히 세력들의 마음에 따라서 달렸다.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차익을 낼 건지 물론 방향은 정해져 있을 겁니다.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추종을 하는 입장에서 제 예측 매매가 맞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그 매매 기법인데 어쨌든 저는 큰 방향을 열어두고 그 사이클에 맞춰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 방향이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을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세력들이 아닌 이상 본인들이 어떻게 알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열어두는 거죠. 달러 가격이 상승을 하면 보통은 그냥 자산시장을 현금화해서 달러를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 그래서 보통은 비트코인이나 주식시장도 하락을 한다. 하지만 이례적인 상황으로 달러 가격 상승 차익분을 얻으면서
그 테더나 뭐 USDC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롱을 치면서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좀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그것들은 롱 포지션을 취하면서 가격 상승 차익분까지 얻는다. 이런 상황도 지금은 없는 겁니다. 거의 좀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9년에도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 2019년인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 구간 때 2018년인가 언제 한번 제가 매매를 할 때 비트코인을 많이 얻어서 현금화할 때 달러 가격까지도 많이 벌었던 구간들이 있었는데 이때였나 모르겠어요. 2018년 이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기도 하고, 이때였나 2019년이었나 모르겠는데 2019년 이 구간 때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1일봉 차트로 보면 굉장히 좀 귀여워 보이죠?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좀 인위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향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급등주나 이런 것들 타가지고 물린 사람들은 굉장히 대응하기가 힘들 겁니다. 오른 것도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오르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지금 설거지의 연속인 거죠. 이것들을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웬만하면은 롱숏 포지션을 좀 이제 유연하게 하는 사람들 아닌 이상 벌기가 힘들 겁니다. 지금 가격 올라가서 여기서 더 오를 거 생각하고서 진입한 사람들은 이 구간 언제 회복을 해줄지 몰라요. 이거 제자리로 다시 간다고 하면 이 구간들 이미 올렸던 코인들, 네오나 퀀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뭐 2019년부터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많이 펌핑했던 코인들입니다. 이거 제자리로 다시 굳이 올려줄 필요보다 중국계 관련, 만약에 중국 코인, 중국 메타들을 올린다면 새로운 중국계 코인 만들어가지고 찍어서 올리는 게 낫겠죠. 앱토스처럼 말이죠. 앱토스도 신생 코인인데, 어쨌든 만약에 설거지 사이클로 간다면 이런 식의 흐름대로 갈 겁니다. 이건 대략적인 그냥 예시인데, 그냥 제자리를 가는데 굉장히 고통을 주면서 간다. 희망 고문을 하면서 이렇게 제자리를 간다. 비트코인은 이렇고, 앱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앱토스도 제자리를 간다면 5,000원대까지 이렇게 제자리를 갈 것이다. 소형 사이클이라고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말입니다. 앱토스나 이런 것들이 가격이 그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좀 전혀 이상할 게 아닌 게, 완전히 물량들이 다 풀렸을 때 시가총액이 17조 가량이 되거든요. 지금 2.7조인데 이런 것들을 뭐 조용히 그냥 물량들 풀려가지고 가격이 5,000원을 가더라도 시가총액이 2.7조가 됐을 수도 있어요. 지금 16,000원인데 시가총액이 2.7조인데 5,000원이 갔는데도 시가총액이 나중에 보니까 2.7조인 거예요. 조용히 그냥 물량 풀리니까. 이런 것들이 코인 시장에 좀 이제 참고를 하면은 뭐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시장 상황들을 살펴보지 않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단점이 될 수도 있죠. 주식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물량 몰래 풀면 불법이잖아요. 자본시장법 위반이 걸린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위믹스가 작년인가 한번 진짜 언론을 통해서 많이 때려 맞았죠. 위믹스가 그냥 허위로 그냥 그 물량 덤핑할 거라고 예고도 하지 않고 시장에다가 갖다 팔았다. 근데 위믹스 측 입장에서는 백서에다가 우리는 시장에다가 이거를 나중에 사업이나 이런 것들 좀 이제 생태계를 쓸 자금을 위해서 우리는 팔 것이다라고 매도를 백서에다가 써놨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냐 없냐,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모럴 해저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좀 이제 위반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가격들이 제자리를 가더라도 시가총액은 나중에 보니까 뭐 2.2조 5천원 가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두 가지 방향을 열어두긴 했는데, 지금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셨을런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제가 워낙 좀 의식의 흐름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흘러왔던 좀 이제 알트코인들 상황이나 시나리오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좀 빠르게 훑었는데,
빠르게 훑었는데도 영상 길이가 44분이 있네요. 제가 어쨌든 전달만 하면 되고, 그리고 대다수를 통해서 전달을 해도 좋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그런 것보다도 그냥 제가 뭐 보통 코인 커뮤니티나 이런데 좀 제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원래는 남겼었어요. 익명을 남기고 좀 호응을 해주고 좀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좀 텍스트로 전달을 하는 것보다 그냥 그 음성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게 조금 더 와닿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런 뭐 차트가 됐든 뭐가 됐든 코인마켓캡이 됐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기는 게 조금 더 전달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 거라서, 지금의 지금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변동들이 심해가지고 유튜브 촬영을 별로 안 하긴 했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바라는 거 2차, 3차 상승 사이클을 바라고 있긴 한데, 시장이 소형 사이클이 끝나가지고 제자리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전혀 이상하지도 않은 상황이니까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뭐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 뭐를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천해드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가격이 지금 애매한 상황인데 떨어지면 어떻게 뭐 재책임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확실한 시장의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차 상승 사이클이 온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개미들을 더 애태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19년처럼 간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로 따지면 이때 고점이 2만 달러고 지금은 6만 달러예요. 이 주기를 보시면 한 달 정도 이렇게 횡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한 달이 아니고 3달 정도 횡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1월 달부터 해서 지금 거의 한 달 됐죠. 이렇게 해서 4월 한 중순까지도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이렇게 길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기로 따졌을 때 이게 무조건 주기가 맞다 이런 건 아닌데, 시장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저는 유대인 세력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대인 세력들이 움직이면서 이들은 또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수비학적인 숫자를 좋아해서 주기를 분명히 사이클대로 따질 수도 있어요. 이 구간 사이클을 좀 확대를 하면서 3배 정도가 늘었으니까 이 사이클 주기도 3배 정도를 늘릴 수도 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은 좀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쯤에 다가오는 이더리움 ST ETH,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랑 뭐 마운트 곡스랑, 그리고 또 라이트코인 반감기, 리플 재판 승소 여부는 다 배제를 했어요. 그냥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일지에 대한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대외적인 변수나 이런 것들이 꼭 맞다 이런 건 아니고 참고만 하는 수준이죠. 지금은 어쨌든 시장의 방향은 세력들한테 달려 있다. 저번 주만 해도 CPI 그 발표를 했을 때 상위치를 기록을 했는데 가격이 오히려 올랐어요. 저는 쇼커버링으로 보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그 물가지수가 당연히 낮게 나오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다. 금리가 더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서 쇼패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차피 올려야 될 금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이 올려봐야 0.5% 올려봐야지 뭐 한두 번밖에 더 안 올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올랐다라는 해석도 있고, 진짜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이것들을 이제 무조건이다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교과서적인 발상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대응이 가장 중요하면서 좀 짧게 요약을 하자면 두 가지 중 하나다. 박스권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소형 사이클이고 제자리로 한다. 그런데 박스권이 유지가 된다면 2차, 3차 상승 사이클을 가는데 한두 달 정도 고통스러운 박스권이 유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개미들이나 현금 매수 존버들 저점 매수 기회를 절대 안 주고 가는 거죠. 안 주고 가는 거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유도해서 크립토 시장을 멀리하게 하고 겁먹게 하고 투자할 돈들을 없애게 한 뒤에 올리는 시점이 지금이 되지 않을까. 지금이 아니고 뭐 3월달이나 4월달 정도가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일단 다른 것들도 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NFT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중 패권 전쟁, 그러니까 디지털 달러, 뭐 이제 디지털 위안화, 패권 전쟁 이런 것들도 있고, 좀 진짜 다른 뭐 시장의 변수라면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뭐 전쟁 이슈도 있겠는데, 러시아가 크립토 시장 수용한다면, 그러니까 전쟁 장기화되고 된 뒤에 최근에 바이든이 러시아 방문했잖아요. 러시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어쨌든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친우크라이나인데, 사실 저는 이 전쟁 자체도 참 아이러니하게 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폭락장이 오면서 물가가 딱 올라가면서 이런 인위적인 상황이 딱 들어맞게 나타나는지, 저는 이것 또한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깊게 가지는 말고 어쨌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만 보자면 바이든이 어쨌든 친우크라이나 성향을 보입니다. 그러면 푸틴이 공격 카드로 꺼낼 수 있는 게 실제로 핵을 쏘지 않는데 핵미사일을 쏜다. 그러면 이거는 뭐 크립토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 좀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나 핵미사일 쏜다 이런 식으로. 핵을 절대 쏘지는 않을 겁니다. 쏘지는 않을 건데, 이거 둘 중 하나, 그 에너지 결제를 무조건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이것들로만 받는다. 푸틴이라면 충분히 나올 만한 발상이죠. 충분히. 일단 전에 사례가 있잖아요. 그 2022년 3월 루브라, 전체적으로 이제 러시아로 그냥 속된 말로 왕따를 시켰는데, 얘네가 이제 에너지 산유국이다 보니까 무조건 루브라로만 결제를 받겠다 해가지고, 루브라가 그때 당시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루브라, 러시아 루브라가, 이거 맞나? 러시아 루브라가 루브라 가격 차트가 어딨지? 4시간 봉으로 보면 작년 2월달 이 구간대 많이 떨어졌어요. 이때. 근데 루브라로만 일단 그 석유 그 원유나 이런 것들 결제 받겠다. 너네 이게 결제하려면, 우리 거 수입하려면, 에너지 수입하려면 루브라로만 지불해야 된다 해가지고 실제로 이거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거 푸틴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좀 진짜 재밌는 캐릭터죠. 재밌는 캐릭터인데, 이런 것처럼 만약에 시장에 변수를 줄 수 있는 게 숏관점에서는 핵미사일을 쏜다. 이거는 숏관점이고, 에너지 결제를 수용을 한다. 그러면 롱관점입니다. 이것도 좀 지금 대외적인 좀 변수라고 한다면 변수인 겁니다. 푸틴의 숏관점 그리고 롱관점. 이 역할을 2021년 일론 머스크가 했다면, 2023년은 푸틴이 한다. 결국에 일론 머스크가 2022년 어떻게 했죠? 도지코인, 비트코인, 샵 비트코인, 뭐 해시태그 트위터에다가 걸면서 코인 시장의 불장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말쯤에 미친 짓을 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테슬라 주식을 팔지 말지 결정한다. 나는 팔 거다. 근데 팔라고 결정되니까 실제로 팔았어요. 그리고 하락장이 시작됐어요. 정말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상황들 보면 진짜 재밌는데, 이런 역할을 아마 푸틴이 하지 않을까. 어쨌든 그 역할만 바뀔 뿐이지, 누군가가 뒤에서 푸시해주는 유대인 세력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사토시 나가모토처럼 말이죠. 이거는 그냥 재미로 보시면 되고, 시장에 만약에 대외적인 변수가 생긴다면 러시아 쪽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그게 쇼패팅이라면 핵미사일을 쏜다고 언급을 할 것이고, 핵을 쏘진 않을 텐데,
롱 쪽이라면 에너지 결제를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코인으로만 받겠다. 이더리움은 어쨌든 비탈릭 부테린이고 러시아 계 사람이기도 하니까. 일단 정리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이 길다 보니까 좀 지루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어쨌든 이 영상을 찍을 때 좀 진짜 제 온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좀 와닿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좀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시장이 2차적인 불장 사이클이 진행이 돼도 좋은 거고, 소형 사이클이 끝나가지고 저점을 가서 좀 맴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자산을 지키고 회복을 피한 거니까 그것도 좋은 거고, 어떤 방향을 가더라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지, 결국에는 저희가 예측하는 범위를 넘어서 세력들이 주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를 정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편승하고 추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주말인데 주말 장들 또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도 트레이더였습니다.